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상품 소싱을 할 거예요. 상품 소싱은 주로 이제 그 문구류 쪽을 한번 제가 그 해볼게요. 문구류에 있는 상품 소싱을 하고요. 두 번째, 상품 등록을 할 거고요. 이건 샤플링해서 할 겁니다. 상품 등록을 한 다음에 세 번째, 샤플링해서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주문 수집을 하고, 그죠? 예, 도매매로 발주를 하고, 그죠? 그리고 송장을 수집하는 단계.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하는 단계. 여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제가 이제 고객 CS 중에 뭘 할 거냐면, 주문 상품이 품절이 됐어요. 품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문한 몰이 쪽 마켓, 옥션 지마켓 11번가, 그죠? 고객은 어디에서 지금 주문했어요? 옥션 지마켓 11번가에서 주문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주문한 마켓에 가서 품절이 났기 때문에 주문된 걸 어떻게 판매 취소를 해야 돼요. 물론 판매 취소를 하게 되면 판매자한테 페널티가 있긴 하지만 그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판매는 하고 있고요. 아셨죠? 페널티가 무서워서 그거 힘들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진짜 뭐 무서워서 뭐 못 담는다.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주문 상품 품절을 하면 각 마켓에서 판매 취소를 진행해 줘야 됩니다. 취소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샤플링에서 그래서 해야 할 그 취소가 있어요. 그거 하는 방법을 할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오늘 해야 될 건 요 네 가지 정도를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상품 소싱은 어디서 할 거냐면 도매매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상품 소싱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한 개 상품을 소싱할 때 또는 여러 개 상품을, 그죠? 소싱하는 방법, 그죠? 여러 개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판매자, 즉 공급사 있죠? 공급사 상품 전체를 다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또 그 공급사 상품 전체를 다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공급사 상품 중에 일부 상품만 가져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할 수 있죠. 문구 사무용품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셀파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셀파에 보면 디자인 문구를 취급하는 그 판매자인데, 이분이 필통하고 다이어리만 있겠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셀파3라고 하는 판매자 아이디를 검색을 하면 내가 필요로 한, 나는 필통만 올리고 싶은데 필통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필통만 이렇게 수집 들어와요. 어느 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어떻게 공급사 상품 중에 일부 상품만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이해하시겠죠? 이걸 할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상품을 이제 소싱을 많이 하잖아요. 상품 소싱하면 상품을 한 곳에다 모아놓으면 이게 어제 가져온 상품인지 오늘 가져온 상품인지 이게 어제 가져왔던 상품인지 잘 헷갈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품을 주제별로 이렇게 그룹화해서 이렇게 나눠놔야 돼요. 그 나누는 걸 뭐라 하냐면 상품 그룹이라고 해요. 상품 그룹.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셀파3 뭐 내가 마진을 20%였다고 20%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상품 그룹을 만들기를 할 겁니다. 상품 그룹 만들기. 아시겠죠? 상품 그룹 만들기는 어디서 하냐면 샤플링에서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요걸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자, 일단 한 개의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 여러 개의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을 이렇게 두 가지를 할 건데, 두 가지 중에
이걸 하기 이전에 맨 먼저 샤플링해서 상품 그룹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할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샤플링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네, 샤플링 들어오셨나요? 자, 로그인 하시고 여기 상품 그룹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요건 어디서 만드냐면요, 여기서 만듭니다. A에 상품 조회 수정이라고 하는 요 탭으로 한번 메뉴를 옮겨 보세요. A에 4번 상품 조회 수정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나올 겁니다. 요 메뉴가 나오는데 요 메뉴 중에 오른쪽 부분에 보면 빨간색 단추로 상품 그룹 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상품을 많이 등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룹. 여러분들 지금 이 그룹에 없죠? 예, 없을 겁니다. 이 그룹을 만들 거예요. 오늘 그룹명은 문구 상품 중에 필통을 한번 올려보기로 했으니까 필통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신규 등록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상품 그룹명에 그죠? 도매매 공급사 쪽에 도매매에서 필통을 가져올 거고요. 여기 들어오는 상품들은 마진을 몇 프로 붙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죠. 30%의 마진을 붙이겠다. 그죠? 예. 저는 이게 좀 맨 위로 올리려고 여기다 앞에다가 저는 이걸 하나 쓸게요. 이렇게 저 위에다 올리려고. 이게 보면 지금 저는 상품 그룹이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제가 소팅을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2번이라고 되어 3번으로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제 나름대로의 그냥 편법이고, 아니 편법이랄까,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고, 맨 위로 올리려고 좀 1-1을 넣은 겁니다. 이런 거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1월 소싱 상품, 2월 소싱 이런 식으로 해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 네,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그죠? 요거 닫아주세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샤플링에 상품 소싱하는 걸 가지고 할게요. 이 상품 그룹 하나 만들어 이제부터 소싱되는 모든 상품을 어떻게 아까 만든 그 그룹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샤플링에는 그 그룹이 만들어진 걸 만들었고요. 자, 여기 도매매로 일단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도매매로 오시면 로그인 하세요. 도매매 로그인을 해주세요. 네, 로그인 하셨나요? 자, 로그인 하셨으면 여기에다가 뭐 문구라고 그냥 일단 상품을 하나 써볼까요? 예, 어떤 상품 하나를 쓰면 여기 카테고리 전체가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요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나요? 네, 나타나면 요 위에 보면 상품 DB 보관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요 DB 보관함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도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기 전체 보관함 옆에 폴더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나요? 네, 요거 클릭. 그럼 아마 저와 같이 기본 보관함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있죠? 아무것도 없나요? 있어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여기다 하나 선택을 하고요. 예, 그 문구류, 예, 필통, 폴더 생성. 이게 폴더가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나오나요? 네. 예,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생성해. 요걸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요 폴더를 만든 이유는 도매매에서 상품을 여기다 담았다가 가져오려고요. 네. 그래서 상품을 가져올 때 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 한 개씩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개의 상품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한 개씩 가져올 때는 얘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상품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 개 상품을 갖다 필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그 필통들을 폴더에다 꾹 담아서 쭉 쌓여놓고서 이걸 한꺼번에 샤플링으로 가져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 개를 가져올 때는 그런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쉽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폴더를 안 하시려면 이렇게 메모장을 해놓고서요. 상품을 여기다 일일이 다 기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개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 할 때는 그냥 하면 되는데 여러 개의 상품을 할 때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야 된다. 자, 폴더까지 만들어 놓고요. 상품 하나를 먼저 소싱해보고 여러 개를 한번 소싱해보고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 개 소싱하고 하나 소싱할 때는 주제는 그냥 필통으로 하겠습니다. 어디? 아까 셀파 3라고 하는 분의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그분이 취급하는 필통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선택했으면 요거 다 하셨으면 X 하시고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한 개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한 개 상품. 자, 상품명에 상품명 말고요. 판매자 아이디에 셀파 3이라고 한번 써보시겠어요? 그리고 검색 한번 눌러보세요. 셀파 3 해가지고 검색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검색이 되고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 이런 상품들이 쭉 보일 겁니다. 그죠? 그 중에 지금 보니까 셀파 3라고 하는, 그죠? 여기 보면 셀파 3라고 보이시죠? 이쪽에 이게 이제 공급사 이름입니다. 지금 2등급 업체이고요. 이분이 지금 취급하는 상품들만 쭉 보인 거예요. 보다 보니까 어때요? 시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나는 필통만 좀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필통만. 아셨죠? 그러면 여기 위에서 검색을 하고 아래쪽으로 잠깐 내려오면 여기 보면 결관의 검색이라고 하는 탭이 하나 있어요. 그럼 결관의 탭에다가 여기다 필통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결관의 재검색이라고 하는 요 조그만한 까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셀파 3이라고 하는 판매자가 취급하는 문구 용품 중에 필통에 관련된 용품만 쭉 나오는데 그 상품이 몇 개? 여기 써 있습니다. 85개다 라고. 그죠? 예. 그래서 검색 내에 더 검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각각의 상품에 상품 번호가 있어요. 도매매에 들어가는 상품은 모든 상품 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 상품 번호를 샤플링에서 자사상품 코드라 그래요. 또는 도매매 상품 코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드릴게요. 상품 코드를 똑같이 자사상품 코드라고도 하고요. 샤플링에 가서는 도매매 상품 코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셨죠?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셨죠? 예, 그렇게. 그래서 이 상품 하나만 올리려면 여기 상품 코드 있죠? 요 코드 부분을 이렇게 까맣게 선택을 하시고 카피. 그죠? 카피 하신 다음에 자, 샤플링으로 오겠습니다. 자, 샤플링으로 오시고 자, 오셨나요? 샤플링의 H 메뉴에 오면 도매매 상품 가져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럼 선택을 하시고 여기 등록일을
넓게 주제를 그죠? 넓게 한다고 해서 등록일의 달력을 선택해서 연도를 2010년도 1월 1일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현재 도매매에서 판매 상태가 판매 중인 것 선택사항이 판매 상태를 판매 중으로 바꾸시고요. 혹시 도매매에서 품절됐거나 상품을 내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판매가 안 되는 걸로 해서 판매 중지를 걸어놓은 것도 있을 거고요. 판매를 내린 것, 상품을 내린 것은 눈에 안 보이겠지만 판매 중지 걸린 것은 보여요. 선택하시고 여기 검색 항목에 검색 항목 필터를 클릭하시면 도매매 상품 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마우스 옆에다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그 상품 코드 번호가 아마 쑥 들어올 거예요. 들어왔죠? 그리고 내가 이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화면에 출력하는 상품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거냐라는 뜻이에요. 이게 25개로 하겠다 한 화면에. 만약에 내가 500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그죠? 이게 최대 몇 개까지 가져올 수 있냐면 한 페이지에 2000개씩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품을 최대 가져올 수 있는 게 2000개밖에 안 되냐가 아니라 10,000개를 가져오면 5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 개이기 때문에 그냥 25로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사상품 코드는 아까 얘기했죠. 이 자사상품 코드가 도매매 상품 코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상품 코드 기준으로 가져온다. 자, 여기 보면 이미지 노출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검색을 한번 눌러 주시면 그 상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왔나요? 자, 들어온 상품을 선택을 하고 한번 쭉 볼게요. 쭉 보니까 파워레인저 필통 문구 세트인데 우리가 가져오는 값이 5,710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들어있는 요 값은 무슨 값이에요? 우리 공급가요. 이게 원가요. 제 원가. 제가 가져오는 거. 팔리면 이 돈을 주고 사서 배송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배송비는 얼마? 2,500원짜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매매에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상품 가져오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상품 가져오기. 좀 길게 바꿀게요. 자, 상품 가져오기에 보면 옵션이 혹시 있는 상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상품은 옵션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상품이에요? 단품이에요. 이제 상품 하나짜리인 거예요. 그리고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상품은 단품으로 소싱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단품이기 때문에 옵션의 추가 금액 같은 걸 설정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옵션에 혹시 있을 수가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옵션 추가 금액에 마진율을 계산해서 적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여기를 체크해 주세요. 자, 배송은 현재 유료 배송입니다. 그죠? 자, 나는 무료 배송으로 하고 싶은 거야. 왜? 각 쇼핑몰의 마켓이 무료 배송하는 상품을 좀 상위로 올려주니까. 그래서 무료 배송으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2,500원을 원가에 집어넣고, 그죠? 원가에 집어넣으면 아까 5,710원이었잖아요. 그죠? 5,960원. 아니, 그죠? 2,500원을 거기다 더 집어넣고, 원가를 더 부풀린 다음에 무료 배송으로 그냥 선택하는 거죠.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마켓을 하려고. 근데 그냥 우리 유료 배송으로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유료 배송. 그다음 여기 보겠습니다. 쇼핑몰 판매가 등록이라는 이 단추를 한번 클릭해서 나머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 각 마켓별로 내가 마진을 어떻게 가져갈 거고 판매 수수료는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정하는 곳이 있어요. 자, 마진은 몇 프로 가져간다고 그랬지 아까? 우리 폴더 30% 가져간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30%. 보통 요즘 통상적으로 지금 각 마켓에서 판매 수수료가 15%가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 여기서 15%는 원래 13%, 12%, 13%인데요.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되면 2%가 추가돼요. 그래서 15%를 얘기합니다. 15%를 하시고 일괄 적용을 선택해 주세요. 일괄 적용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시니까 아까 20이었던 게 30으로 바뀌고 여기 10이었던 게 10으로 다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여기서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쿠팡 같은 경우는 약간 수수료가 약간 다릅니다. 그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는
12% 정도로 적용해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예, 쿠팡 같은 경우도 12% 하셔도 괜찮아요. 요즘 그 스마트폰에 6%, 7%도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12 또는 저는 어떤 때는 제가 6%도 적용하거든요. 이렇게 이 두 개만 이렇게 결정을 해 선택을 살짝 바꿔주는 거죠. 네. 그 마진율을 6%나 뭐 판매 수수료. 네, 그렇게 하면 네. 그거 적용돼서 올려지는 거죠? 예, 올려지는 겁니다. 만약 저거를 뭐 공급가가 스톱하면서 그러니까 걔들이 적용하는 게 우리는 몰랐고 한 12%대 나왔는데 내가 설정을 6%로 했다 그러면 그냥 6% 우리가 내가 설정한 값입니다. 설정 그러니까 좀 넓게 범위를 잡아서 좀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보통 12% 저는 하거든요. 아니면 더 우리가 한 20% 넓게 잡았어. 아유, 아니요. 그 지금 각 마켓 상품을 올려보면은요, 네. 15% 이상 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높게 잡아도 그 마켓에 20%가 되는 맞게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잡은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잡은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마진을 내가 너무 작게 해서 5% 다시 올려 막 이쪽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를 10%로 하겠습니다. 이건 판매 수수료예요. 판매 수수료.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계산하기를 누르면, 그죠? 각 상품이 표준 금액 10,000원을 선택했을 때 마진율과 판매 수수료를 더한 값이 이만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저 10,000원은 표준 금액인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상품을 가져오면 여기는 5,770원인가요? 그 원가 금액이 여기로 들어가서 계산이 된 다음에 이 판매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쭉 아래로 내리셔서 상품 그룹에 누르시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거? 네, 저도 여기 있네요. 그죠? 예. 요거에 그룹을 선택하시고 그룹을 선택 안 하고 놓잖아요. 그러면 어제는 필통 가져오고 오늘은 그 연필 가져오고 막 이렇게 연습장 가져오다가 핸드폰 케이스를 가져왔어. 그러면 필통과 그 상품들이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해놓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도매매 상품의 가중에 20%짜리 뭐 이런 거, 포브셀러 이것은 지금 여기 판매자 아이디거든요. 판매자끼리 가져온 거 이렇게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러분도 가져올 때 처음에는 하지만 이제 점점점 가져오면서 스케일이 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상품이 다양해지면 다양한 상품을 이렇게 그룹해 놓으면 더 좋겠고요. 나중에 여기 봐도 제가 미세먼지 17% 올렸잖아요. 17% 올렸네. 이번에 25%더 올려야지. 요거만 선택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다 섞어 놓으면 그 상품을 골라내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룹핑을 여러분이 가져오기 전에 먼저 해놓고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져오기 전에 상품에 대한 마진을 뭘로 할 거고 상품은 어떤 걸 가져올 거고 이런 것들을 먼저 쭉 결정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냥 공연에 툭 들어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가져와 버리면 옆으로 어떻게 하지? 이거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라고 제가 어떻게 해요? 카페에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그 정리한 걸 가지고 일단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룹을 선택하고요. 쭉 아래로 내리셔서 적용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죠? 지금 보면 어때요? 총 건수, 성분 건수에서 한 건씩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상품을 가져왔어요. 그죠? 그래서 닫기 하시고요. 자, 상품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상품을 잘 가져왔는지 한번 볼 거예요. A 상품에 여기 상품 조회 수정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오늘 날짜로 가져온 거죠? 이건 가져온 날짜를 얘기합니다. 아까 여기 H의 도매매 상품의 여기 날짜는 뭐였죠? 상품이 등록한 날짜야. 그러니까 공급사가 상품을 등록한 날짜가 며칠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범위를 크게 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그렇고요. 이제부터 나타나는 모든 날짜는 내가 가져온 날짜를 의미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 가져오고요. 언제 가져왔는지 몰라. 그러면 여기서도 달력을 선택해서 넓게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가져오고 상품 그룹 있죠? 상품 그룹을 선택해서 선택했던 도매매 필통 30%라고 하는 요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상품의 이미지 보기를 체크해 주시고 상품이 등록된 쇼핑몰 보기를 한번 체크해 주실래요? 혹시 가져온 상품이 쇼핑몰에 등록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등록되어 있는데 옥션 지마켓만 등록되고 나머지 3개는 등록이 안 된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선택한 다음에 검색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 상품이 파워레인지 필통 상품이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아직 등록된 쇼핑몰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한번 이 상품을 쇼핑몰에 등록한 다음에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조회해 볼게요. 그럼 요 밑에 등록된 쇼핑몰이 쭉 리스트가 뜹니다. 어디에 등록됐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그대로 상품을 쇼핑몰에 등록하겠습니다. A의 18 쇼핑몰 상품 등록. 자, 오늘 가져왔고요. 여기도 상품 그룹이 여기도 있어요. 그죠? 여기 상품 그룹을 선택해서 네, 도매매 필통이라고 하는 상품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검색이 이쪽에 검색이 있고 이쪽에도 검색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검색이 있고 여기도 검색이 있어요. 여기에 검색은요, 이겁니다. 또 한 번 여기서 필터링을 해줘요. 내가 가져온 상품이 쇼핑몰에 미등록된 상품만 검색이 되게끔 나와요. 저는 상품 가져오면 상품 등록할 때 이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혹시나 저쪽에서 필터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 번 더 필터링 걸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쪽 검색은 상품이 등록된 상품도 그냥 가지고 나와버려요. 근데 이쪽은 쇼핑몰에서 걸러서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두 번 눌러도 괜찮습니다. 근데 상품이 이제 50개, 100개 막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내가 상품을 소싱할 때 중복해서 소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를 눌러주면 그 중복된 것들은 걸러놓고 안 된 것만 쭉 나오는 거죠. 검색은 어디로 한다? 쇼핑몰의 미등록 검색이라는 요 버튼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걸 하기 전에 쇼핑몰 미등록 여기 검색을 할 텐데 여기 계정 그룹은 선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선택을 했는데 선택하지 마시고 미등록 검색하시고 검색 눌러보세요. 그러면 쇼핑몰이 나오고 맨 밑에 뭐가 나와요? 등록된 쇼핑몰은 뭐한다? 미등록됐다.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자, 요 선택을 하시고 상품을 선택하고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겠습니다. 등록. 자, 옥션 체크, 지마켓,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인터파크. 요 다섯 개의 몰을 다 선택을 하시고 선택할 때 요 선택 버튼을 누르면 다 선택이 됩니다. 선택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선택이라고 위에 버튼이든 아래 버튼이든 아무거나를 선택해서 선택하시면 이렇게 상품 등록 화면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제가 2주 동안 여러분들 하면서 뭐 카톡으로 전화로 많이 받았는데요. 이 화면에서 잘못하신 분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자,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자, 보면 상품 판매가가 있어요. 판매가가 상품은 판매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쇼핑몰별로 어때요? 수수료하고 마진은 같지만 수수료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쇼핑몰로 우리가 체크했잖아요. 맨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체크하면 안 되고 여기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 스마트 스토어는 아까 선택한 10%로 들어가고, 그죠? 예, 뭐 쿠팡도 10%로 들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설정한 그 판매 수수료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나머지 상품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내가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 여기를 잘못하세요. 지금 상품별로 전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가 어디서 카테고리가 되냐면 카테고리를 직접 내가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상품 가져올 때 카테고리는 다 샤플링해서 자동으로 등록해서 가져와요. 한번 상품 가져온 거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카테고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카테고리 한번 설정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없는데 샤플렉에서 가져와 보니까 카테고리는 그냥 등록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자동으로 매핑이 돼버린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되고 이거죠. 여러분이 지금 올리는 필통은 5,710원짜리를 8,730원으로 해서 34%의 마진을 놓고서 올릴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기를 선택할 때 반드시 쇼핑몰별로 상품가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진율을 달리했다든가 그죠? 이렇게 아까 30%를 그냥 일괄적으로 했지만 옥션은 잘 안 팔리니까 25%로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마진율도 변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판매 수주도 또 달리해 나갈 수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정했기 때문에 얘를 설정해 주시고 여기 카테고리는 매핑된 카테고리 전송해 주세요 라고 여기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각 마켓별로 내용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상품 등록 2.0 선택하시고 2,500 선택해 주시고 카테고리는 선택 안 합니다. 왜? 매핑된 카테고리를 그냥 전송한다고 했으니까. 자, 지마켓도 2.0에 2,500원 선택해 주시고 자, 11번가 단일 상품에 2,500원 선택해 주시고 네, 스마트 스토어 예, 선택하시고 2,500원 여기 인터파크 선택하시고 2,500원 네. 자, 상품 등록 송신합니다. 그러면 쭉 돌아갑니다. 요렇게 요게 이제 하나의 상품이 등록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요게 이제 하나의 상품. 자, 이걸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 안 돼. 얘는 잠깐 요렇게 해서 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100개 상품 올려서 그럼 100개 돌아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시간 없습니다. 그죠? 이제 자, 상품 하나는 이렇게 등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건 네, 실패한 거 실패 메시지를 이제 또 하겠습니다. 이거를. 자, 저도 여기 지금 하나가 실패가 됐죠. 나머지 건 다 들어갔고 그죠? 실패하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의 상품 우리 기본 정보, 배송 정보 이런 부분들을 뭐 설정할 때 뭔가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메시지별로 좀 다른데 상품 등록할 때 실패하는 메시지는 요 강의 끝나고 할게요. 사실 4주차 하겠습니다. 4주차. 단품 위주로 등록하면 그 실패 메시지는 거의 없습니다. 자, 됐죠? 요렇게 지금 등록 다 했습니다. 이렇게 닫기 하시고 요번에는 두 번째 여러 개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 자, 상품을 소싱할 때 우리가 어떤 걸로 가져왔어요? 상품명으로 가져왔나요? 뭘로 가져왔죠? 도매매 상품 코드를 가져왔죠? 여러 개의 상품을 가져온다는 건 뭐냐면 여러 개 상품에 있는 도매매 상품 코드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여러 개의 상품 안에 있는 도매매 그 상품 코드를 일단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도매매 상품을 여러 개를 한번 가져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건 천천히 할 테니까 한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매매 오시고 도매매 오셨나요? 네. 자, 필통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죠? 선택했죠? 안 했나요?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필통을 여기 판매자 아이디 셀파 3 그죠? 셀파 3 검색을 한 다음에 결과나 재검색을 통해서 필통을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요 첫 번째 있는 상품은 어떻게 돼요? 지금 등록이 된 상태죠. 등록이 된 상태고 이 두 번째부터는 등록이 안 된 거죠. 총 85건인데 84건이 지금 등록이 안 된 거예요. 84건을 한번 등록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한 화면에 다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 상품의 보는 개수를 50개씩 보는 게 아니라 100개씩 보는 걸로 범위를 넓힐게요.
그죠? 그러면 쭉 내리면 100, 그죠? 필통들입니다, 이게. 됐나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전체 선택 바로 옆에 보면 기본 보관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선택해 보면 아까 문구 필통이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보일 거예요. 문구류 필통 이렇게 보입니까? 예. 이것을 어디서 만든 거예요? 아까 도매매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샤플링에서도 만들었고 도매매에서도 만들었어요. 아셨죠? 예. 같이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선택하시고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첫 번째 건 셉니다. 첫 번째 건 제거합니다. 그죠? 얘를 가져온 거니까. 얘도 선택해서 가져와도요. 그냥 샤플링에서 걸러서 등록을 합니다. 제가 얘도 가져갈게요. 저는. 아셨죠? 여러분들은 얘도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뭔가 메시지가 하나 탁 떨어질 거예요. 이건 가져왔습니다. 이런 메시지. 자, 선택했죠. 그다음 이거 선택했죠. 선택하고서 아래로 내리면 선택 상품 DB 담기라고 하는 요 그 파란색 단추가 있을 거예요. 있나요? 자,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상품 DB 담기라고 하는 까만색 버튼이 있어요. 여기 있나요? 예, 얘를 클릭하십니다. 그죠? 자, 이 상태 여기 상품 DB 보관함이라고 하는 도매매에 상품 DB를 보관해 놓는 그런 곳입니다. 이거 어디 누구 거, 이분 거, 여러분 거, 여러분이 도매매에 있는 상품을 선택해서 가져온 거죠. 자, 여기에서 여기죠. 문구류 필통 85개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 선택하시고 선택 상품 폴더로 이동을 한번 선택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전체 선택을 하고 요렇게. 그러면 이 선택된 상품 85개로 어디 85개 상품으로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어요. 자, 100개로 보기로 해볼까요? 그러면 전체가 왔습니다. 그럼 쭉 보면 상품이 뭐가 있어요? 필통들만 쭉 와 있죠. 예, 자, 요 상품을 선택을 하시고, 그죠? 자, 이 상품 전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 선택 마켓별 설정이라고 하는 요 녹색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엑셀 파일에 다가 문구류 필통 날짜도 써주시면 좋겠어요. 2010 02월 01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여기 보면 현재 상품이 몇 개? 85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품이 가져올 상품을 됐나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아래로 내리셔서 판매가 요율을 1로 주시고요. 마켓 추가 금액도 1로. 여기는 의미 없습니다. 상품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선택하시고 요거 2개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전화번호 하나 넣어 주시고요. 여기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걸 가져오기 위한 어떤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져오셨나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엑셀 다운로드 페이지에 저장이라고 하는 요 녹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동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동이라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겁니다. 여기. 첫 번째 거 이거 있죠. 문구 필통 2020년 2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선택하시고 여기 01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네, 이렇게 되면 요 바탕화면 요 저장하는 폴더로 나오죠. 이게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들어왔나요?
들어오시고 여기다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새 폴더. 예. 도매매 상품 소싱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 내가 만든 폴더를 두 번 눌러서 여기다가 네. 도매매 필통 몇 개? 85개. 네, 이렇게 선택하시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그러면 이렇게 저장 버튼이 요 하단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나타나나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하나요?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어려운 거여서. 어려우면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파일이 바탕화면으로 안 봤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꺽쇠를 한 번 눌러서 폴더 열기를 하면 여기 예, 폴더 열기를 하면 내가 다운로드한 그 파일이 있는 곳으로 자동으로 얘가 쓱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내가 다운로드한 파일이 이렇게 요 폴더 보기를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크가 이렇게 꽉 채워져 있어요. 또는 뭐 이렇게 압축이 된 상태로 아마 폴더가 보일 겁니다. 그럼 압축이 된 걸 풀어야 돼요.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압축이 된 폴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 세 번째 압축 풀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클릭하시면 풀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압축 풀기 그러면 쑥 지나가면서 이렇게 같은 그 이름을 가진 폴더인데 하나는 열려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꽉 닫혀 있는 그런 곳이 보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풀린 거예요. 그럼 얘를 똑같은 파일이니까 하나는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압축된 파일은 선택하고 지우겠습니다. 그죠? 지우고 난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파일을 두 번 열면 여러 개의 파일이 나오는데 저한테 우리 대표자님들한테 필요한 파일은 뭐냐면 두 번째 거 스마트스토어 언더바 1이라고 하는 요 엑셀 파일이에요. 있으신가요? 요 엑셀 파일? 자, 엑셀 파일을 두 번 눌러서 네, 이렇게 나옵니다. 닫기 하시고요. 편집 사용이라는 요 단추를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이 지금 필요로 한 게 뭐냐면 얘입니다. 판매자 상품 코드 이겁니다. 이 상품 코드를 85개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이 순서를 한 거예요. 자, 판매자 상품 코드를 쭉 잡아 끌어내리세요. 내리면 여기 끝까지 쭉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나요? 예. 너무 빨라요? 자, 카피 하시고 아래쪽에 보면 여기 우리 인터넷 크롬 브라우저를 선택하시면 다시 인터넷 들어옵니다. 들어온 상태에서 샤플링으로 들어오세요. 샤플링에서는 상품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로로 만들어져야 돼요. 가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세로로 된 상품 코드를 가져왔잖아요. 세로로 된 상품 코드를 가로로 만드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가 어디냐면 여기 기초관리 F번에 11번 열행 변환 관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있어요? 예, 요걸 클릭하고 지금 복사한 걸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선택하고 컨트롤 V. 그러면 85개의 상품 코드가 세로로 그죠? 쫙 나옵니다. 나온 상태에서 요 까만색 변환 버튼을 탁 누르면 이 번호가 가로로 쫙 변환이 돼요. 이렇게 변환이 됐죠? 변환이 된 요 상품을 코드를 여기를 3번 누르세요. 빨리 3번
하나 둘 셋 하시면 까맣게 선택이 돼요. 선택이 돼서 카피. 자, 이제 상품 가져오는 걸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H의 도매매 상품 가져오기. 자, 상품 등록 일자를 가장 넓게 선택해주고, 네, 이 중에 판매 중으로 선택해주시고요. 자, 가져온 상품의 개수가 몇 개에서 85개였거든요. 그러니까 화면 출력을 저는 그냥 500으로 선택해주시고, 자, 여기 검색 항목을 선택하셔서, 그죠? 선택하셔서 도매매 상품 코드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V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의 필통이 쭉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총 몇 개예요? 필통이 85개. 여기 중에 아직 여러분 상품 안 가져온 거예요. 여기 중에 나는 다른 걸 빼고 싶어. 한 10개만 가져오면 10개만 선택하셔서 가져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뭐냐면 도매매에 있는 상품을 일단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요? 샤프링에서 가져와서 내 뭘로 넣어야 되잖아요. 아직 그 작업을 안 하신 거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걸러를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거 다 선택한 다음에 쭉 보니까 그림 보니까 포켓몬스터 별로인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얘 빼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죠? 여기 이런 식으로 빼면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우리 다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다 가져가겠습니다. 그죠? 자, 다 가져가는데 85개를 등록할 때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 상품만 가져가는 걸로 해보죠. 그죠? 이렇게 상품을 여러 개 가져올 때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된다라는 거 아셨죠? 자, 이 중에 10개 상품만 위에서부터 저는 10개 가져갈게요. 그냥 풀고 하나 둘 셋 넷 아까 이거 파워레인지 있는 것까지 해서 5, 6, 7, 8, 9, 10개만 가져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징징 컬러 필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오징징 컬러 필통 혹시 이거 있으세요? 네 번째 거. 여기 옵션명이 전부 단품인데 얘는 칼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건 단품으로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단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빼고요. 다른 단품을 하나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상품 중에 여기서 단품 상품만 쭉 체크해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도 마찬가지 여기 매입가가 있고요. 그죠? 여기 배송비가 여기 있고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놓고 여기 보면 상품 가져오기라고 하는 버튼에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가져온 상품에서 자, 옵션 추가 금액 선택하시고 여기도 쇼핑몰 판매가 선택하셔서 30%로 한다고 30%, 15%, 일괄 적용하시고 스톱함은 10%, 쿠팡 10%. 그죠?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빨간색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상품 그룹을 선택하셔서 그죠? 도매매 필통 30%라고 만들었던 그 폴더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맨 처음에 어디요? 여기 선택하시고 그 다음 유료 배송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여기 어떻게 하죠? 30% 선택하고 15% 선택해서 여기 일괄 적용 만드시고 그죠? 그리고 스톱함하고 쿠팡 부분에 수수료를 변경한 다음에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아래로 내리셔서 여기 상품 그룹을 선택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적용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적용 이렇게 누르면 쭉 로딩을 하면서 상품을 쭉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는 것이 보일 겁니다. 자, 여기 4번 상품은 좀 빨간색으로 나오죠. 이건 가져온 상품, 아까 파워레인지 상품. 이렇게 걸려지는 거예요. 존재합니다 이렇게 보여. 이거 여기서도 걸러지고요, 저쪽에서 걸러지고, 계속 걸르면서 나옵니다. 네, 그러면 총 10건 중에 하나는 실패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상품을 등록하면서 내가 2번 가져오면 어떡하지? 중복 등록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폴더로 또 나눠 놓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그 정도로 신경 써서 상품 가져오시는 건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닫기 하시고요. 자, 상품에 가서 상품 조회 수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번, A의 4번. 자, 오늘 가져온 상품이고요. 오늘 가져온 상품이고요. 자, 여기 상품 그룹이 여기 대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아까 도매매 필통 30%라고 하는 요 그룹으로 바꿔 주시고요. 여기 상품을 25개로 화면을 보면은 아까 이제 80 몇 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한 화면에 다 안 보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100개로 늘려주고요. 그죠? 10개 가져왔죠? 그러니까 25개도 맞겠네요. 그죠? 85개면 100개로 늘려주면 되겠죠? 선택하시고. 나는 페이지 넘기면서 보는 게 괜찮아. 그러면 25개로 놓고 보셔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냥 여러분이 보기 쉽게 한 화면을 보이려고 하니까 제가 그 개수를 더 늘린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하시고, 여기 상품 이미지 보기 선택, 상품이 등록된 쇼핑몰 보기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죠? 그럼 쭉 보면 검색이 됐는데, 여기 보세요. 검색이 됐는데, 요 한 개의 상품만, 어디요? 등록된 상품이 나오죠. 아까 하나 에러가 나고, 4개 상품 들어가고. 진짜 들어갔나 보려면, 여기 상품 코드를 클릭하면, 옥션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옥션만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옥션에 현재 들어가 있어요. 8,730원. 판매가 지금 시작된 겁니다. 인터파크 한번 맨 마지막 것도 한번 볼게요. 인터파크도 보면 인터파크가 이렇게 상품이 등록돼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아까 상품이 등록된 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등록이 안 된 것들은 이렇게 그냥 로고만 딱 나오고. 자, 그러면 나머지 상품을 등록하러 가겠습니다. 자, 상품에 여기 쇼핑몰 상품 등록 18번 여기 선택하시고요. 자, 오늘 가져온 상품이고요. 그죠? 여기 보면 도매매 필통 30%를 선택하시고요. 그죠? 자, 저는 이쪽에 여러분 그냥 놔둬보세요. 이쪽에 검색을 누르면은요 10개 상품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상품을 중복해서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냥 빨리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 검색을 하지 말고 이쪽에 있는 검색을 하자, 이쪽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르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검색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아까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와요. 총 9개 상품이 나온 거죠. 전부 단품인 상품.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요거 모두 선택을 하시고요. 네, 모두 선택하셨나요? 네, 모두 선택하시고, 자, 쇼핑몰 상품 등록하기 이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고 5개 마켓을 선택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 선택이란 버튼을 누르시고 똑같아요. 쇼핑몰별 상품 판매가 선택하시고
매핑된 카테고리로 전송이라고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옥션은 2.0에 2,500원, 지마켓도 2.0에 2,500원, 11번가 단일에 2,500원, 스마트 스토어는 네 2,500원, 여기도 인터파크도 2,500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네, 상품 등록 송신을 눌러주시면 네, 쭉 돌아가면서 상품 등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배송비가 보면 일괄적으로 2,500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 그 중에 만약에 2,500원 아니라 단계면 그건 별도로 해서 같이 그렇게 저는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배송비별로 다 구분해서 올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통 이제 주제를 하나 정하잖아요. 특별한 상품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다 해요. 그런 저도 처음에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상품 올리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단 한 고객이 휴통 두 개를